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PPT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대 불어과 83학번이신 박재호 의원은 졸업 후 당시 통일민주당 사하구 서석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 입문을 시작합니다. 박재호 동무께서는 보통 60분에서 90분 정도 강연을 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상황에 따라서 15분 정도 휴식 브레이크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5시 30분에 끝나는 데에서 토크쇼가 있습니다. 이사장을 그러면 시계는 없어? 뒤에 시계 있네. 그 후 박재호 의원께서는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17대부터 19대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 대학 우암동 캠퍼스가 위치한 남구월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여 아쉽게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박재호 의원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 그리고 남구에서 당당하게 당선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불굴의 의지의 정치인 박재호 의원에게 청년의 내일을 묻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강연은 매회와 같이 50분 정도 저도해서 강연자께서 강연을 해주시고 브레이크 타임을 한 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질문을 지금 포스트잇 중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서 약 한 50분 전후 토크 콘서트식으로 제가 박재호 의원과 같이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받고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이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신 박재호 의원을 연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다른 분이 온칸 앞에서 할 때 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고개를 제가 좀 많이 숙이죠, 그죠? 어쨌든 사람한테는 최고 중요한 미덕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하게 또 한 사람은 누구나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끼리 만나서 한 우주를 안다는 것만큼 즐겁고 좋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항상 겸손하게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들으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4학년 때 저는 이제 동아대학 다니다가 부마항쟁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다시 시험을 쳐서 그때는 부산 외국어대학하고 서울의 명지대학하고 두 군데만 2차였고 나머지 다 1차였습니다. 그래서 1차를 떨어지고 2차를 이제 외국어대학을 진학할 때 남산 캠퍼스 이게 이렇게 맹근다는 조감도만 보고 학교가 좋아질 것이라고 들어와서 어영부영 졸업 무렵에 우연히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때는 여의도가 뭐 막연하게 이래 별 건물도 없을 때입니다. 갔을 때 제가 이제 유학을 간 거죠, 그죠? 서울에 갔으니까 뭐 아는 집이라고는 누나집, 형님집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서 서울에 여의도까지 올 때 아침 한 5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가 밀려서 못 나옵니다. 5시에 나와서 또 아시다시피 국회 비서관 보좌관 생활이라는 것이 저녁에 또 늦게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일하다 보면 한두 시에 집에 가서 또 아침 5시에 나오고 이 생활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젊은 나이에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제가 부산외국어대학을 서울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2회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비서관 보좌관들끼리 모임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느 대학 나왔노 이래 다 묻습니다. 그러면 다들 뭐 이제 여러분 아는 스카이 대학이 거짓 대다수고 지방에서 나오면 어느 대학이라도 다 지방 대학입니다. 근데 제가 부산 외대를 나왔다고 이러면 잘 모르는 친구들은 부산 의대냐고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산 외국어 대학이라고 새로 생긴 대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야기를 잘못하면요, 그게 와전이 돼서 거짓말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잘못된 것으로 오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컴플렉스는 제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산 외국어대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쭉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래 와서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또 그러면서 출마도 이래 하면서 3번을 떨어지면 거짓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재수는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입니다. 4년이 지나면 나이가 이제 막 누가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자라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또 포기할까 하다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정치를 하게 되는 게 소명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이 우리나라 특히 더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이 내 소명이라 생각하니까 또 출마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또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로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과목이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고 여러분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저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4가지 정도 선배로서 좀 부담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어쨌든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산외국어대학교를 2회 졸업생이라서 어쨌든 외대에 대한 자부심과 저희들 나름대로 참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 외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할 때 과테말라에 그때 그 동계올림픽 그 유치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과테말라에 갔는데 과테말라에 가자마자 한국 통역하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부산 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베트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 야, 니는 와, 일자리도 없으면 한국에 안 돌아가노?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선배님, 서울외대는 일자리가 없으면 한국에 돌아가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여러 곳에 사실로 우리 또래, 우리보다 한 몇 해 정도 사이에는 참 많이 가 있고 나름대로 성공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후배들하고 사실로는 그런 걸 연결시키는 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3번째는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꼭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늘의 뜻이 내한테 주어진다면 좀 바꾸는 일에는 한번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라도 한번 내가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한번 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암동 계실 때 그 인조잔디 있죠? 그것도 제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되자마자 우리 학교에 모교에 내가 인조잔디를 맨 처음으로 깔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정권 교체는 좀 해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정당이라는 것이 심판을 안 받으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는 자꾸만 국민 여러분들이 투표로 심판을 해줘야지 바뀌어야지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막 이래 묻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좀 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대가 최고의 걱정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가장 미안한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다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만 열심히 하면 철공소에 있었던 친구들도 다 사장이 될 수 있었고 또 자식들 잘 키울 수 있었고 또 좀 어렵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민주화를 했던 산업화를 했던 이런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을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자리 하나도 없게 만들고 취업 안 되게 만들고 그래 놓고는 선배라고 꼰대라고 잔소리만 하고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미안코 민망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 정치하는 저로서는 박근혜 씨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알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가 국회의원 되려고 말을 못했고 저는 부산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박근혜 욕하면 표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선 고개 숙여 사과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정권을 바꿔야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루아침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 35년, 한 40년 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요 가다 놓고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식들이 시집 장가 못 간다고. 그게 전염병도 아니고 유전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집안에 장애인이 있었겠죠. 이거 바꾸자 이래고 법을 조금 고칩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우법을 고쳐놨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근 한 20년, 30년 걸렸지만 오늘날 장애인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사소한 것 하나가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 세대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는 존속하니까 다음 세대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정권 교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세금 낸 세금을 옳게 쓸 수 있게끔 감시 감독하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내면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의 민주주의 한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저는 정치권에 한 3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로는 직업이 정치나 마찬가지죠. 30년 있으면서 뭐 공직을 한 거는 한 15년 했고 나머지 15년은 서울에서 횟집도 해봤고 묵고 살라고 오만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자식들 묵고 사는 거는 내가 해줘야 된다 해서 그거는 다 해봤는데요. 또 횟집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 횟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6개월 해보면서 느낀 것이 무의미하다람을 우선 느낍니다. 내가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억울한 일 듣고 야, 이 법을 진짜 고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하나 죽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근데 어떤 사기꾼이 100억 이상 사기를 치면요 10가정이 자살합니다. 또 주식 여러분 알죠? 대우 사태 같은 거 나면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은 몇백 명이 자살하는데도 그 회장은 지금도 떳떳하게 자기 돈 세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됐으면 자본주의에 맞는 법을 고쳐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보다 더 엄한 것이 남의 돈을 사기치든지 세금을 포탈하든지 또는 세금 낼 걸 안 낸든지 이라면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엄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은 하나도 자본주의가 안 돼 있으면서 자본주의라고 큰 소리를 치고 기업 잘 되게만 만드는 그런 구조라서 그런 법을 고치려고 국회에 들어가서 막 해보니까 여야가 합의 안 되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예산을 하는데 하나도 힘을 쓸 게 없어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밥상을 차려 놓으면 그 중에 반찬을 일로 옮기까 절로 옮기까 하는 거 일부 반찬만 그거 말고는 국회의원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좀 의아하시죠?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료 요청하면 바로 갖고 오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월급은 나오죠. 그죠? 또 내가 다니면 어디 가면 대접은 좀 받습니다. 이런 강의도 쓸 수 있고 그죠? 제가 백수일 때 누가 이 강의 쓰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 나면 자기가 아무런 물기를 캐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공천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외대 중에서도 또 소중한 분들이니까 투표를 하실 때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당과 관계없이 잘못하면 냉정하게 여러분들은 어느 당을 찍든 투표는 꼭 하셔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그 남구 용호동 왕감만동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박근혜 사태 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진짜 힘들지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찍으라는 데도 좀 찍어 있어. 앞으로 세상은 자식들 세상이지 어머니들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요새는 대다수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할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하이소.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회의원 돼 보니까 그래 쉽게 할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4년 차부터는 이런 비리뿐만 아니고 모든 게 자기 독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통령이 되면 경호실이 있고 관저에 있고 이러니까 서민을 못 만나요. 진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가는 모릅니다. 그거를 알려면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자꾸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귀찮아집니다.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런데 관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모든 걸 다 해납니다. 우리나라 똑똑하다는 관료들, 행정고시 돼갖고 수석이 되고 뭐가 됐다는 이런 관료들은요, 어느 날부턴가 대통령한테만 잘 비면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니까 대통령한테 잘 비는 것만 잘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차부터는 대통령은 국회의원 이런 민심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관료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 다양한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이래 발전하고 성장하고 다양해진 세상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맡긴 집단은 대통령 한 사람, 국회의원 300명 뿐입니다. 두 집단에게 여러분은 선거로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300명의 집단 지성이 나름대로 의논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치 시스템부터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4년 중임제로 하려면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고 또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어야지만 상권 분립이 됩니다. 지금은 상권 분립이 아니고 오히려 더 1인 독재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사실로는 국회의원은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언론 보면 정치인들 욕 계속 하죠. 언론에. 정치인 욕만 막 하면 최고 좋은 집단이 어디겠어요? 최고 좋아지는 집단이 재벌과 관료입니다. 그리고 재벌과 관료는 언론은 재벌 쪽이죠. 재벌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언론이 정치인만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문의 이면이나 언론의 이면을 한번 볼 수 있는 생각도 한번 가져주시면 다양한 생각을 안 갖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산의 가장 현안이 뭔지 알죠? 가장 현안이 뭐예요? 일자리가 없다. 1번.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10기나 저게 짓겠다 한다. 또 사드 문제,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모르죠? 탄저균. 그것이 미 8군 8부두의 간만동에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진짜 현안이 많고 또 낙동강 물을 우리가 마시죠. 대구에 마시는 물은요. 그 상수원이라서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합니다. 근데 낙동강 물은요. 3급수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고도화 시설 처리를 하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은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시는 원수가 이 환경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런데도 부산 시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수도권에 옛날 1996년도인가 팔당댐이 2.5급수로 내려갔어요. 수도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 나자마자. 그러자 돈을 몇 조를 투입해갖고 팔당댐 상수원 부근에 있는 지류에 있는 도금 공장이나 모든 거 다 철거했습니다. 몇 조를 이었어. 그래서 서울의 수돗물은 지금도 그래도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낙동강 부산 시민들은 데모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일자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부산에 뭐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업이 10조를 투자해도 한 4,500명부 인구를 안 씁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여러분들도 원했지만 저희들이 그래 외쳤습니다. 외치고 이번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우리 당 국회의원들 김종인 대표부터 한 20명 있는데 내가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의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부산에서 인천 가서 타고 가면 되지 뭐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이냐 이래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그 제가 뭘 했는지 압니까? 부산의 인구가 420만이 됐다가 지금은 355만 됐다. 건 65만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왜 빠져나갔겠노? 묵고 살 게 하나도 없다. 아마 자기 동네 가보면 전부 다 노인들 뿐이다. 그래서 부산의 지하철 적자가 가장 많다. 자살률 가장 높다. 부부하고 살지 않으니까. 전부 다 김해 양산으로 다 빠졌다. 근데 부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4시간 공항에서 떠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있으면 그 인근에 녹산 여러 가지 그 땅이 많으니까 그게 전 세계적인 인가공 단지들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를 수출하기 위한 공장들이 저거 나라의 공항이 포화 상태. 김해공항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못 뜹니다. 24시간 뜰 수 있는 곳에 와서 인가공 공장을 지어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 우리 부산에 한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살 젊은 아들도 많이 부산에 있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 보고 여러분들은 부산에 오면 해운대만 보고 간다. 그래서 부산은 해운대시 부산구지 부산시 해운대구가 아니다. 그래서 부산이 억수로 발전되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 보면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행 가려면 인천공항 간다. 말하고 내가 부산에 공항 생기면 그 여행 가기 편해서 그래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부산의 국회의원 대다수가 20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가서 20몇 년을 서울에 있던 대학을 다녔다. 그래갖고 어느 날 서울에 살다가 공천만 받으면 내려와서 부산서 국회의원 됐다. 그 사람들이 부산 사정을 알겠습니까? 지 후배가 부산에 있습니까? 부산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걸 과연 알고 있겠어요? 겉으로는
가덕도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있으나 없으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 하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부산을 바꾼다. 특히 더 부산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저 10기가 들어서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게 몇 킬로 되겠어요? 우리 남구 암동까지 21km도 안 됩니다. 원전에서 바다로 오면. 그럼 다 죽습니다. 방사선. 그런데도 아무도 데모 안 하고 돈을 좀 나눠주면 그 동네에서 찬반 맹글어 갖고 찬성하는 놈들 데모하고 반대하는 놈들 데모한다고 됐다라고 넘어가는 게 지금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먼저 했습니다. 참 취업, 진학, 연애, 결혼 모두가 다 어려워진 것은 맞고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이 1위가 뭔지 압니까?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 죽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자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누가 하나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 때는 막걸리 붓고 대학교 앞에서 맨날 놀면서 같이 지식을 교류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SNS로 막 하다가 보면 그래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아래 저는 다 다니니까 절에도 가고 다 가는데 왜냐하면 선거하려면 기부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가는데 어제 아래 목사 한 분이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은 내한테 다음을 위해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극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가 봐요. 여러분 헬조선 여러분들 떠나고 싶죠? 대한민국이 그죠? 떠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죠? 근데 해결책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유럽의 유명한 경제학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친구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동에서 서아프리카 그쪽에서 이민을 가든지 난민을 간다. 그 사람은 억수로 선구자고 이런 거 그렇지만 난민 가면 그는 잘 살겠습니까? 만약에 유럽의 폴란드로 이 친구가 난민을 갔다. 폴란드에서 살다 보면 또 더 좋은 데 가고 싶죠. 그러고 또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난민은 계속 다니는데 만족을 못 느낍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체제를 못 바꾸면 여러분들이 연대해서 세상을 못 바꾸면요. 어느 세상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잘 사는 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나라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저도 좀 했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꿈을 낀 게 이성에서도 못하는 놈이 저성 가면 잘할까? 내가 지금 내가 못하는데 다음 세상 가서 잘 태어난다고 내가 잘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어느 나라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대를 해서 이 현실을 바꿔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영어 공부 막 하죠. 외국어 공부. 우리 이 학교가 외국어 대학이니까. 근데 한 10년, 한 5년 안에 외국어가 필요 없는 거 알죠? 몰라요? 우리가 이제 구글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안드로이드의 그 회사 구글에서 우리나라 사투리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아예 인공지능기에 자꾸 도입합니다. 전부 다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통화하고 있는 것까지도. 새로운 언어가 오면 다 모읍니다.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번역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곧 다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옛날 같으면 몇십 년이 걸리고 몇백 년이 몇천 명이 붙어야 될 일을 아예 인공지능 하나가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휴대폰 가지고 딱 번역만 딱 눌러놓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고 영어로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세상이 곧 오고요. 그 다음에 신발 공장 여러분 혹시 압니까? 신발 공장에는 다양한 그게 있죠. 뭐 분업이 돼갖고 신발이 상당히 사람 손이 안 가면 만들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유럽에 있는 독일의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나 이런 게 전부 다 베트남 막 이런 데 이제 가서 저가로 막 생산했죠.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거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디다스 공장이 다시 독일로 갔다. 이유가 뭐냐면 로봇으로 1년에 50만 컬레를 만드는 생산 공장을 사람은 10명입니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에서 또는 뭐 물건을 생산하는 데서 인간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DJ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벤처붐이 막 일어나갖고 막 그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걸 사기친 사람도 많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30%가 그때 벤처기업들이 했던 것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무궁무진하게 빨리 변합니다. 특히 더 여러분들 우리가 피우는 영어나 다른 불란서나 마찬가지로 이런 번역기가 아마 수년 내에 한 몇 년 안에 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업할 때 뭐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토플, 토익 봐야지 시험되고 이런 시대는 앞으로 한 3, 4년, 4, 5년 내에는 다 종식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이 역사를 왜 배웁니까? 중국의 사기를 보면 사람이 살아왔던 역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책 삼국지나 또는 무슨 초안지나 또는 사기열전을 보시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제가 가야대학교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학생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야대학 한 학생 중에 집에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죠. 그죠? 서울에 가면 100억 이상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000명은, 20,000명은 됩니다. 그런데다가 외국 갔다가 저거 부모 때문에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 이게 한 명이라도 있나? 서울에는 몇만 명이 있다. 여러분 또래가. 그러면 그 아들은 영어를 그냥 잘할까 아이가? 근데 시험 치면 너가 이기겠나?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여러분 장점을 가져라. 고전을 읽어라. 인간이 어떻게 살고 인간이 어떻게 변해왔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특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지 어디 가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라도 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하느냐 하면 지난 4월에 여러분 미국에 $10달러짜리 지폐 있죠. 그게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앤드루 잭슨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 하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전에는 다 미국에도 있고 가진 놈들끼리 정치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정치를 바꾼 사람이 앤드루 잭슨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왜 빠졌느냐? 그 대통령이 인디안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빠지고 인권 여성 운동가인 해리엇 팁먼이 그 초상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SNS 활동 이런 것이
세상에 반영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정치인들도 가장 조심하는 것이 SNS가 나와서 정치인들이 엉뚱한 짓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려 하더라도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모르는 많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더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SNS를 가지고 있는 다 많은 대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실수도 잘 못할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세상이라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빨리 접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정치활동 참여가 세상은 빨리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집회에 들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새 JTBC가 최고 인기가 있죠. 여러분 게임 안 한다면서요. 오히려 지금 최순실 사건이 더 재미있어갖고 아니 게임 업계에서 그래요. 억수로 많이 빠졌대요. 사용 인구가. 왜 그러냐 이런 물어보니까 어제 아래 게임하는 게임 업계 사장 30살 금방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형님 최순실이가 더 재미있어갖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더라고. 그 JTBC 보는 게 이제 뭐 재미라 하던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제보가 JTBC로 나갑니다. 그 최순실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래서 JTBC에서 자료를 너무 갖고 있어서 검찰도 함부로 거짓말을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빨리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는 더 빨리 여러분들의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꼰대처럼 이제 늙어버리고 여러분들 세상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덕목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옛날에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술은 뭐냐 하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기술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남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습, 통합, 알죠? 융합. 그게 통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통습의 기술은 뭐냐 하면 사람을 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인문 고전을 많이 모셔서, 그거 좀 어렵습니다. 보면. 오늘 어려운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그 호스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호스람이 누군지 알아요? 청나라 때 최고의 상인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아마 호스람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저도 그거 보고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할 때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그 책을 다 줬어요. 신입 그거 할 때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책을 보고 저도 하나의 좌표를 새로 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봐보시고요. 뭐라고 적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에서 좀 더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못됐고 직급만 챙기고 하는 사람 그리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몇십만 명의 투표를 받아서 당선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언론에 나오는 그런 정치인 아닙니다. 대다수 다들 열심히 했고 자기 삶을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절제와 자기 나름대로의 조심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공한다는 게 굳이 뭐 잘 살고 하는 게 성공 아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소망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15분 남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딸이 2명하고 아들이 1명 있습니다. 제가 왜 가족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큰 놈이 지금 유저지 주립대학교 스포츠 마케팅 2월 달에 졸업을 해요. 딸내미가 지금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고 맨 막내가 무직 25
21살 무직입니다.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큰 놈하고 이제 큰 놈은 고등학교를 졸업해갖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바로 군대를 갔다 오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2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때는 제가 백수입니다. 이제 지가 아르바이트해서 미국을 갔다 오더만은 아빠 얼마 줄 수 있노? 이래서 내가 대학 가도 그렇고 니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그 미국 갑니다. 갔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제가 2년 반 다녔나? 그래 졸업할 무렵에 뭐 A 학점을 받으니까 이제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더라고요. 가서 이제 2년을 하는데 1년에 한 5천만 원 들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좋은 대학이고 유출입 대학인데 뭐 뉴욕 시립대학은 또 그런가 봐요. 그거 갈까 이거 갈까 하다가 하든지 좋은 데 가서 제가 이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갈 돈까지 다 드렸으니까 2년 끝났고 둘째 딸은 이제 뭐 지가 이제 열심히 해서 뭐 신학대학 가서 또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막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두 명을 저는 뭐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 살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새벽에 한 2시에 들어와서 새벽 5시에 나가는 삶을 제가 한 20년 했기 때문에 자식 얼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큰 놈 작은 놈을 내가 체육진흥공단 다닐 때 내가 좀 아침에 등하교를 시켜주고 보니까 아침 5시에 나와서 새벽 1시에 왔는데도 맨날 내신 성적은 2등급 뭐 대학을 어떤 대학 갈까 이런 고민하는 거. 그런데 지 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 막내딸이 좀 늦게 나왔는데 아빠 제가 대안학교를 가겠습니다. 그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대안학교를 참 좋아하고 이래서 제천간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한 학년에 남자 10명 여자 10명만 뽑는데 엄마 면접 아빠 면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었으니 급발도 좋았는데도 뺑뺑이를 돌려갖고 겨우 8번째로 됐어요. 그래 갔는데 6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휴대폰을 아예 못 가가요. 아무것도 못 가가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기숙사 생활비가 수강료까지 다 합해서. 근데 처음에 1년, 2년,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부모들이 다 걱정을 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뭐 농활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지 밴드도 하고 막 놀고 영알놈 하고 뭐 학교가 이제 120명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저끼리 놀아요. 제천 그 아주 시골에. 그래 저기 공부를 하겠나 저래 갖고 나와서 옳게 되겠나 이래 막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들이 한 2학년 3학년 되면 포기합니다. 어쩌겠노. 이제 지도 뭐 거의 재미있다 하고. 아들도 갈등이 많아요. 20명 30명이라니까 저것끼리 이제 선후배도 있고 또 기숙사 생활하니까 어느 놈도 훔쳐가는 놈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휴대폰을 안 갖고 저것끼리 맨날 토론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토론하고 막이라도만은 방학 때 딱 나오면요 전국에 다 저거 친구들이 깔려 있어요. 아빠 내 사천 갔다 올게.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저기 잘 갔다 오나 이렇게 걱정하죠. 조금 한 1년 지나니까 이제는 큰 놈들은 어디 나가면 걱정인데 작은 놈은 어디 간다면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습관입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이제 6년 다니다가 졸업을 할 무렵에 그는 검정고시 안 치면 학력이 인정 안 돼요. 그래 친구들 중에서 대학 가나가 지금 한 4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목수도 하고 뭐 이래 여러 가지 하요. 근데 부모들은 걱정이 되니까 대학을 가라 하죠. 나오자마자 검정고시를 탁 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뭐 금방 됐디다. 검정고시 별로 안 어려운가 봐요. 되고 나서는 아빠 대학을 안 갈게.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니 진짜 고맙다. 그때 내가 백수거든요. 이 등록금 안 돼. 진짜 고맙다. 대신에 니 할 거 찾아봐라. 그 안은 지금까지 내가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자위까지 포함해서 주번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느 날 한 6개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아빠 여행 갔다 올게.
야, 누구하고 같이 가나? 혼자 간다. 외국에 가는데. 안 무섭나? 아빠 한국에 있어도 똑같아. 당할 놈은 다 당하고 안 당할 놈은 안 당한다. 이라더만은 6개월을 동남아를 지 혼자 갑니다. 한번 갔다 와서 또 재미를 붙였는지 또 한 4, 5개월 하고 또 갔어요. 이번에는 내 몸과하고 이쪽으로 간대요. 가면서 저거 친구가 있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거기서 뭐 자원봉사하는 데 갔다가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올여름이죠. 올여름에 이 친구가 떠났는데 내몽고 은흐라는 곳이 있는가 봐요. 중국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야, 니 그래도 가면 생존하기는 해야 될까 이거 니가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은 보내라. 그 저녁 되면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안 자겠어요. 그 탁 보내옵니다. 은흐에 갔는데 그 사진을 착 보내주면서 아빠 이게는 개도 소도 양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일이다. 나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일이다. 그 말을 듣던 순간 내가 그때는 국회의원 돼 있을 때입니다. 한 6개월 전이니까. 야, 내가 뭐하고 살지? 나는 사는 것이 과연 뭘까? 이 쳇바퀴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래, 뭘 차지하려고 또는 뭔가 바꿔보려고 이래 사는 삶이 과연 소망만 있을까? 이런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답습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오만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옆에 친구 중에서 악당도 있고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다양한 세상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잣대에만 맞춰서 살은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세상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나라는 발전 못합니다. 지금처럼 친구도 내하고 안 맞을 뿐이죠. 그죠? 내하고 안 맞으면 내하고 안 보면 되지. 그 친구를 뭐라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하고 안 맞으면 욕하고 뭘 하고 하는데 너무 길들여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데 잘 사는 곳에 또 잘 사는 친구, 능력 있는 친구 만나야지 잘 된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맞는 사람도 저거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고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고 그래요.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안 보면 되죠. 조가 맞는 사람 자주 봐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얻고 서로 함께 공유해 나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나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꿈을 꾸대요. 그 꿈이 실천 안 돼도 꿈으로 남더라도 꿈은 꿔야 됩니다. 이거 아까 저거 아까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똑같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정치인을 안 했으면 정치인을 했겠습니까? 제가 돈을 벌었겠죠. 물론 실패해갖고 지금 깡통 차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었고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 모르는 인생을 여러분 잣대나 누구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대로 하면 여러분 이루어지든 안 되어지든 여러분은 잘 살은 겁니다. 저 정치하는 사람도 AS가 생명입니다. 교수님도 총장님도 부모님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AS 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AS는 하고 죽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든. 그래서 한 명의 자식을 놓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까? 맞죠? 행복이라는 시 중에 내 집 앞에 있는 도로에 풀 한 포기 심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라도 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마음 가지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만 시킬 수 있다면 내 할 거는 다인 겁니다. 크게 제가 뭐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부산을 좀 바꾸고 싶고 우리 지역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꿈 있는 세상 조금 더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은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주무시고 좀 이따가 나중에 가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딱 맞춰주셨고요. 우리 박대원께서 일찍 굉장히 바쁘신데, 지금 나라가 좀 시급하잖아요. 국정도 바쁘신데, 일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기 시작할 때 금방 바로 포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오늘 오실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을 했는데, 시간을 맞춰주셔서 지금부터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4시 10분